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어른으로 쓴소리를 해주고 계시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은 약관 몇 살 때 정치 시작하셨죠? 그때 제가 30살 때 처음 이 후보에 낙선했지. 근데 정치 시작이 30살 때부터 하셔서 국회의원 낙선으로 시작했다. 낙선으로 하여튼 그것도 정치잖아요. 예. 그리고선 우리나라 현대사에 굴곡진 현대사에 뭐 한 페이지 이상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젊을 때부터 쭉 중진으로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가끔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정치 드라마 있어요. 그거 참 재미나게 보는데 요즘도 재방송 막 해주고 그럽니다. 그거 참 재미나게 보는데 뭐 정치 현대사의 산 증인이시니까 오늘은 이제 YS 때로 한번 요즘에 YS 그 시절로 비교되는 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간 그 좌고우면한다 그럴까 위축되는데 YS 임기 초에 막 이맘때 막 그냥 하나 왜 척결 뭐 그냥 막 그냥 뭡니까 비자금들 막 폭로 막 그래 시원하게 해서 지지율이 90% 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변호사님 정치하셨죠? 그때는 어떤 역할이 있었어요? 그때는 역할이 제가 야당이었어. 야당. 무소속 야당이었어. 무소속 야당. 왜 그런가 하니까 그게 87년 개헌되고 직선제 개헌이 되고 나서 YSDJ에 갈라섰거든. 요거 정풍운동을 13명이 했거든요. 예. 갈라서지 말라고. 예. 그러다가 결국 DJ가 창당하니까 이게 분해돼 버렸어. 예. DJ 따라가고 YS 따라가고. 예. 나는 YS를 따라가야 되지. 예. 내가 YS 개니까. 예. 그래서 그때 안 따라가고 무소속으로 이제 서초구에서 국회의원. 왜 안 따라가셨어요? 예. 왜 안 따라가는가 하니까 예. 이 두 어른이 이 80년대 내내 우리 같은 후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어서 투쟁을 할 때 예. 우리 두 사람 YSDJ가 예. 우리 두 사람은 민주화가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된 이유도 하나로 될 것이다 약속을 해놔놓고 막상 직선제 개헌이 되니까 갈라서게 됐으니까 서로 자기 욕심들 그게 버리니까. 무슨 소리냐 둘이 합해라 이런데 그 얘기 또 이 얘기 굉장히 긴데 제가 그 과정을 거쳐서 나는 야당이 되었다가 이제 96년 15대 선거를 맞이해가지고 YS가 나를 여러 사람을 통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소속에서 이 원래 계보대로 좀 따라와 달라 이렇게 뭐 참 이게 민망한 얘기인데 회유랄까요? 사정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에이 뭐 나도 뭐 비례대표로 이제 진출하게 된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고 이러니까 이 좀 편해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입당을 이제 YS 받아들이고 96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인데 1월 15일인가에 내가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하고 단독 면담을 해갖고 내가 입당을 수락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주간 기자실에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더니 그 오후 3시에 박찬종 의원이 이게 신한국당에 입당하게 됐다고 스팟 뉴스로 나와니까 예. 그 다음날 김대중당에서 성명이 나왔어. 뭐라고요? 박찬종 의원이 김영삼당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스파트 뉴스가 되느냐고. 좀 민망한 얘기인데 좀 배가 아팠던 거지. 배가. 그렇겠죠. DJ도 계속 나를 끌었으니까. 예. 자, 그래가지고, 이회창 씨하고 나오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되고 나는 수도권 대책위원장이다. 특별히. 수도권은 서울 47개 선거구 경기도에 한 40개 되는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 지역구 수의 과반수가 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내가 전심전력으로 하라. 이제 이렇게 되고 수도권 선대위원장이 이회창 씨는요? 이제 됐는데, 네. 그래가 이제 비례대표 2번으로 이게 이제 보도가 됐어. 이제 1번 이회창, 2번 박찬종. 그 1월 중순에. 예. 그런데 그 보도를 보고 나한테 여러 전화가 걸어오는데, 너는 말이야, 홀로 바바리 코트 입고 무소속으로 홀로 서서 YS DJ를 질타하는 그 박찬종이가 아름답지, 네 그 계보를 따라서 다시 편하게 뭐 비례대표 쉽게 하고 이러려고 그 김영삼 당에 가느냐 하는 소리가 반대 여론 일부에 묻혀 들어와요. 예. 그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그런데 결벽증 같은 게 있어. 야, 이거 내가 이거 헛발 디디고 있는구나. 예. 이런 생각이 되고, 야, 이거 이미 입장하고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다시 이거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걸 이제 되도록 킬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 예. 각하 제 정부권 2번은 뒤로 돌려주십시오. 그랬어. 예.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더라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 당에서 마지노선이 14번까지거든. 예. 이게 정당 득표율로 갖고 비례대표 46개 대개 이게 계산이 나와요. 계산이 나오죠. 예.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니까 김대중 총재처럼 뒤로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단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대통령이 여기 앉고 청와대 응접실에 그 라운드 테이블 여기에 내가 앉았다. 요렇게 앉고 요렇게 예. 앉았거든. 아무도 없을 때. 예. 그 김대중 총재처럼 제가 뒤로 물러서겠다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예. 그때 YS가 한 말 내가 지금은 아직 그대로 내가 표현을 못 하겠어. 이렇게까지는 내 얘기를 해. 내가 손을 밀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내 손을 YS 손이 떡두꺼비처럼 크고. 그리고 키는 작으신데 YS가. 오이 묵직해요. 이 저 속살도 아주 스포츠맨이요. 예, 운동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축구 선수였다니까 중학교 때. 예. 이 손을 탁 이러더니 탁 올려놓더니. 어. 예. 그러더니. 그거 하고 갔나 이거야. 아 DJ하고 갔나? 네. 이 소리. 근데 예. 그 앞에 표현인데 그거 내가 오늘 삼각해요. 근데 좀 그 앞에 한마디 하고 여기 들어가셔. 그 앞에 아니 DJ 이름이 들어가고 아. 그거 하고 갔나 그러니까 사의즉생이다 이거예요. 오. 내가 사의즉생 한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내일 그때는 이제 본격 선거 예비 기간이니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청와대에서 공동선대위원장 이회창, 나 사무총장, 대변인 뭐 이렇게 모여가 회의를 해요. 간단한. 그래서 이것을 미리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회의에 강삼재 총장으로 하여금 이걸 발표하게 해야 돼. 그러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 끝나고 내가 강삼재한테 미리 귀뜸했어. 대통령이 따로 할 말씀이 있으니까 니하고 나하고 남아야 된다. 그래가. 다른 사람 다 퇴장하고 이제 둘이 남아가 대통령 얘기하고 이렇게 앉았어. 그래가 대통령이 강 총장 보고 이 박 위원장 그 비례대표 뒤로 빼라. 이러니까 처음 듣는 얘기거든. 예. 강삼재 사무총장이. 예? 나를 힐끌끌 보면서 아니 뒤로 빼라 말이다. 뒤로. 어? 김아무개처럼 뒤로 빼라 이거야. 그때는 김아무개라고 내가 그냥 표현하는 겁니다. 예, 김대중처럼. 그랬더니 그러면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이거 23번 아이가 23번. 그러니까 46개 의석의 절반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 강삼재가 뭐라고 얘기하는 각하 그거는 의석 당선자 수로 따지면 가능성이 있지만은 지금은 이번에는 지지율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38 내지 40% 사이니까 그게 맨 끝 번호가 18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 그랬더니 그 YS 성격의 특성이 나타나는 게 일끼인데 경상도 말로 예. 막무가내 무슨 소리 하느냐 23번이 일끼인데 이러길래 내가 그거는 나중에 등록할 때에 등록 마감날 예. 전국구 후보도 이제 등록을 하거든. 1번부터 순번 정해가지고 그때 정하기를 하고 일단 이게 뒤로 물러선다 하는 걸 그 강 총장이 나가서 기자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 말대로 그래 기자에게 박 위원장 뒤로 물러선다는 거 알려라. 그래 이제 나왔습니다. 네. 집무실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 청와대 원경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와 지붕 이게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네. 그 2층 한복판에 대통령 집무실이 있어요. 네. 거기서 창문을 열고 광화문이 보여요. 예. 거기에 충무공 동상이 보여요. 이봉규 TV 대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일 지경이야. 망원경을 보면. 딱 광화문에. 그렇게 오, 예. 위치를 그렇게 딱 정해놨다고 거기. 예. 그렇게 그래서 그 2층에서 이렇게 이 붉은 주단이 있는 데를 내려오면 그 현관인데 이제 그 문을 나서 가지고 2층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내가 왼편에 서고 강 총장이 오른편에 섰단 말이야. 그랬더니 강 총장 이 친구가
처음 만난 아가씨 손 잡듯이 나 손을 요걸 꼭 쥐더라고. 예. 그 내가 이미를 알아차렸지. 그래서 나도 힘을 잡고 꼭 쥐고 얼굴을 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강삼재 이분 나이도 나한테 떨어지고 12대부터 야당 동료들이랑 친해요. 예. 그 잠시 떨어져 있은 셈이지 몇 년을. 예.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니 이러더라고. 형님 참 멋지다. 예. 그러니까 그렇지. 나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뭐 안정권 아니, 그러니까. 2번을 내놓고 뒤로 물리니까. 그러니까 뒤로 민다 그러니까. 예. 형님 멋지다. 이렇게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지. 그래 더 힘껏 쥐었지. 그리고 이럴 사람이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있노 이러더라고. 예. 어허 이 사람 다 당을 위한 일인데 뭐 그렇게 내가 형님 끝까지 뒷바라지 할게 이러더라고. 그 이제 드디어 현관에 내려오고 차가 오니까 이제 밖에 이제 타고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겼어. 예. 무슨 문제? 이게 이제 그날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다음 아침 조간신문에 이게 박스로 났어. 박찬종 선대위원장 DJ처럼 이 비례대표 2번이 아니라 뒤 마지노선으로 물러선다. 예. 이렇게 미담 기사처럼 탁. 예. 한 7시 좀 지나서 내가 화장실에 들어앉아 있는데 여우 같은 내 와이프가 미리 신문을 보고 이 기사를 본 거야. 보고 노발대발을 그 하셨겠네요. 문틈으로 신문을 흔들면서 나는 신문 보기 전에 화장실에 갔거든. 네. 톡톡톡 치기를 요렇게 여니까 요가 이게 무슨 기사야 이게 뭐 비례대표를 날려버려? 온갖 고생 다 해갖고 이 비례대표를 날려? 두고 보라고. 이거 절대로 기억 안 해주고 손해볼 거라고. 사모님. 그러니까 예감이 맞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약간 덜컹하더라고. 네. 그래서 화장실에 나와가 이봐 이게 득표율로 이게 비례대표 결정되니까 내가 열심히 댕겨서 득표를 올리면 될 거야 이가 말이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내 와이프 말대로 돼. 이게 빛나는 성과는 얻었는데 그거 기억 안 해주고 그 이듬해 대통령 후보 경선 국면에 이게 전부 이게 뭐 돈 뿌린 쪽으로 이제 달려가고 이제 이렇게 됐어. 그 결과적으로 이제 비례대표는 21번이 됐어. 네. 그러니까 등록하는 날 강삼재 총장이 형님 18번으로 합니다 이랬거든. 안 된다. 안 된다. 18번은 안 된다. 내가. 아유, 그때 18번을 하셨어야지. 아유. 18번까지 됐는데 안 된다. 안 된다. 20번 이후라야 된다. 그래서 19번 이찬진, 20번 김찬진, 네. 그리고 20번 박찬종, 찬이 된 거야. 그러니까 김찬진 변호사에게는 내가 인간적 빚이 있어. 그래서 김찬진도 앞세워라. 이래가 이제 21번이 됐는데 선거 유세 다니면서 내가 21번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강서구의 이신범 후보 지역에 가서 이신범 후보를 그냥 당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표를 밀어줘야 그래야 내가 된다. 내가 된다. 그리고 뭐 홍준표 구역에 가서도 그러고 내가 그 수도권 전 지역 거의 지하철 있는 데는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 이 얘기 좀 길도 괜찮나? 아이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예를 하셨는데 하나 들게요. 홍준표가 송파하고 갑군가 을구인데 거기 신내역인가 하는 지하철 네. 아주 큰 역이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거 가기로 하고 그 전날 7시에 내가 그거 간다. 그러니까 그 후보는 그 출입구에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 갔더니 이제 그 선준록 책자에 막 차에서 노래 소리를 막 이렇게 하길래 야 끄라 그거. 이게 출근할 때 젊은 사람들이 신경 예민하거든. 막 큰 소리 뭐 홍준표가 어떠고. 그리고 내가 그때 차에 이 맥주 박스 이게 빈 박스 이만한 거 이걸 한 3개 싣고 다녔어. 그건 연단처럼 올라가려고. 그때는 집차를 타고 다녔는데 야 그거 끌고 내려와. 내 따라다니는 보좌관들한테. 그러면 그 지하철 안에 입구에 들어가면 개찰한 후에 요렇게 사각지대가 있어요. 네. 놀라운 거는 말이야. 아침 10시하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4열 내지 5열 종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요. 예. 아침 시간에. 그 시간에 딱. 예. 아니, 전부 사람들. 다 넥타이 메고. 이래가고 요렇게 돌아가는 지지 있잖아. 네. 요게 약간 공터. 이걸 방해하면 안 되니까. 여기 2개 세운 데는 내가 서고 네. 홍 후보는 요 하나짜리에 서라. 홍 후보는 고개만 까딱까딱 해라. 그래갖고 이제 마분지로 가지고 이런
뭐 이런 핸드 마이크 예. 이게 소리가 굉장히 길게 나갑니다. 이게 메가폰, 길게 하면 메가폰. 말이지. 예. 근데 요게 돌아가는데 요 유권자들이 요렇게 돌아가서는 5 내지 7초 사이에 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지금 하나 예시를 하는 거예요. 돌아온 모래시계 홍준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홍준표 반드시 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입니다. 여러분 요싹 돌아간다고.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 말을 조금씩만 바꾸고. 계속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돌아온 모래시계 검사 부패 네. 척결에 앞장설 것이다. 그게 제일 핵심이니까 그렇지. 이 고개만 숙이라. 근데 참 무표정하게 가요. 그 시간에 무표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원래 무표정하게. 네. 거기에 가령 미국이나 영국 같으면 하이 하고 이랬을 텐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기 홍 후보한테 처음 선거 치르니까 무표정해도 절대 신경 쓰지 마라. 속으로 다 느끼고 간다. 이렇게. 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도와주시오. 홍준표가 팔할 때니까 한 2시간 그래도 됐습니까, 홍준표? 그래도 또 저녁 때 또 딴 데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글쎄 그래서 됐어요. 홍준표가. 그게 어떤 화제를 일으키는 거니까. 예. 출근한 친구들이 출근해가고 티타임 가질 때, 야, 그 아침에 박찬종이하고 홍준표 하는 거 보고 놀랍다고 예. 화제가 돼서 그 청와대까지 민정 보고까지 올라갔다고. 예. 예를 들면 박지원이하고 격돌한 김문수 구에 가서도 내가 그랬고, 예. 그리고 또 이게 후보 지지 연설회를 국민학교 같은 데서 하면 내가 거기서 노래를 꼭 불렀어요. 노래를. 연설 맨 끝에 여러분들이 제가 21번인 걸 걱정해 주시는데 이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당선이 안 됐잖아요. 저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현재 열기로 봐갖고는 이렇게 박수 소리도 적고 이래갖고 표가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근데 홍준표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번 박수 치세요. 이러면 치거든. 그러면 내가 홍준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다니까 지금. 아, 그래 됐다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 연설 출퇴근 시간에는 그렇게 했고 정당 연설에 낮에 할 때는 가가지고 이 후보를 찍어서 압도적으로 돼야 내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나 놓고 이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박수 소리가 나오면 박수 소리가 여러분 왜 이렇게 약합니까? 좋습니다. 내 노래 하나 부르지요. 예. 이게 우리 국민이 신이 있는 국민이에요.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만들. 저게 잠깐만요. 후보 변호사님. 지원 윤석열을 얻은 박찬종이 다 이름 다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니까 우와 하는 거야. 예. 아니 그렇게 해서 홍준표를 만들어줬는데 홍준표가 지나온 역경을 보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준표? 아이고 그 얘기 지금 하시면 아니 안 그냥 돼. 간단하게 평가. 아이고 뭐 그건 나 평가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아니 이 실망해서. 얘기를 이 대표가 더 드려요. 그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주로 메뉴가 소양강 채널을 주로 불렀어. 네. 그것도 내 보좌관 중에 소양강 채널 잘 부르는 녀석하고 점심 이렇게 맞춰가면서 무반주로 그러면 박수가 약 터지다. 이런 식으로 수도권 약하 내가 전심전력으로 다니고 아이고 이게 이제 비례대표를 포기했다고 나를 약 구박하던 마누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후보들 사무실 전부 방문을 해서 네. 박찬종 위원장 부인이 약 떡 가지고 격려하러 왔다고. 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18번까지밖에 안 되게 됐다. 떨어지셨죠. 자 예. 이래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장관 총리 제수받은 걸 거절한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 배경이 너무 기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4월 13일 날이 이제 투표일인데 수도권의 서울 시내에 47 중에 27개가 과반수가 넘었고 정부부로는 3석이 모자랐어.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무소속 당사자 보충했는데 그 13일이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14일 대통령 만났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근데 15일이 당선자 이 부부 동반 만찬을 이제 영빈관에서 하는데 예. 그날 낮에 의전 비서관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 내일 부부 동반 당선자 만찬회에 위원장님도 사모님하고 참석하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십니다. 선대위원장으로. 예. 그렇지. 고생했으니까. 국회 못 들어갔지만.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예. 그때 의전비서관이 그 뒤에 그 외무 파견인데 대사도 지내고 외교에 중진이 돼 있어요. 그것도 다 내 후배인데. 그래 한 30분쯤 생각하니까 내가 거기
대통령이 틀림없이 문간에서 당선자 부부하고 악수를 하는데 내가 그 옆에 서 있으면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나를 볼 때 민망한 생각이 들 거 아니냐 이거야. 그 사람들 위해서 선거운동 열심히 했는데 본인은 떨어지고. 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자격지심도 있을 것이고 또 나도 부담이고 그래서 30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이건 좀 겸연적인 것 같아서 내일 가는 거는 내가 사양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라고 했더니 10분 뒤에 다시 전화가 오기로 그렇다면 그 다음날 그러니까 4월 16일이 되지. 네. 어? 다음날 오찬을 하시자고 합니다. 그리고 오찬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다음날 집을 나서고 내가 청와대 간다 이러니까 내 와이프가 무슨 예감을 갖고 자 이렇게 성적이 좋고 비례대표도 반납했고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이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거다. 보상적인 얘기가 있을 거라는 예감을 갖고 나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전혀 모르지. 네. 그러나 뭔가 대통령이 무슨 그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을 것이다 생각을 했더니 신발을 신대 내 등 뒤에다 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면 그 하자 카드로 따라 하라고. 예. 예. 국회의원을 놓쳤지만 뭐 얘기가 나오면 그렇게 하라. 그걸 내가 신경 웃으면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11시 50분에 이제 가고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쪽방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이제 단둘이 앉아가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아, 그런데 그 전날 이전 비서관이 오찬에 대통령께서 오시라고 한다는 그 전화 받은 날 네. 오후에 총무수석 비서관 유도재 씨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네. 나한테 전화를 했어. 유도재 씨 사위가 지금 국민의당의 아주 유력한 중진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 안 바뀌겠는데 그 의원은 나하고 고향도 같고 YS보다 나이가 좀 어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내가 평소 잘 아는 분이야. 저기 그 양반 나한테 경어를 써. 위원장님 저 내일 각하하고 오찬이 있으시죠? 예. 제가 그거 관련해서 오늘 퇴근길에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데 못 만나겠다 할 수가 없지. 네. 그래가 퇴근길 소공동에 어느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장관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네, 요약을 해 주십시오. 제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요약을 하면 네. 그 유도재 비서관 총무비서관인데 네. 대통령 말동무야 말동무. 네. 총무비서관 일 외에 나이가 대통령 제일 가깝고 이러니까 각하께서 박 위원장님 이 공적을 가장 크게 세웠는데 지금 국회도 못 들으시고 아주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 내가 그거 다 당을 위해서 한 일인데 그래서 말입니다. 말을 아주 내 눈치를 살살 봐요. 그래서 내일 오찬에 정무장관 임명을 말씀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내 눈치를 이렇게 보더라고. 위원장님 대통령께서 고심하시니까 그냥 수락하십시오 이러더라니까. 네. 그래 그 순간에 내 머리를 싹 스친 게 뭔가 하면 그때는 그 청문회가 없을 때입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대변인 불러가 정무장관 박찬종이라고 하면 앞에 장관이 그때 김동교인데 그거 그냥 날아가고 내가 그냥 장관실에 그냥 가면 직행하면 장관이 되는 겁니다. 청문회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종합청사에 정무장관실에 있었어요. 네. 내 머리 슬쩍 지나가는 건 거기에 내가 장관이 되면 비서실장, 보좌관 뭐 해가지고 한 10여 개 자리도 생기고 이러니까 내 측근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때까지 관용차를 한 번도 타본 일이 없거든. 네. 그럼 제 앞에 장관 관용차도 오고 이게 쓱 스쳐가는데 그러나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멍하니 이러니까 이 유도재 씨가 눈치를 챘어. 이걸 안 할 양반이구나 이런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위원장님 연말에 개각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개각. 그러면 이번에 정무장관 하시고 한 8개월 뒤에 개각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리. 아니, 손가락 갖고 총리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솔깃하긴 한데 순간적으로 내가 그러면 그 연말에 총리하면 그 다음 해에 신영하고 대통령 후보 경쟁할 때 그러면 총리를 며칠 하고 그만둔단 말인가. 이 생각이 겹쳐가지고 그냥
이게 좀 멍한 표정으로 이러니까 다시 한번 제 경험에 제가 살아온 경험에 국가 원수가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들어주는 게 좋다.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얘기하더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래가 이제 그날 갔는데 그 다음날 보고를 하기를 아마 박 위원장이 쉽게 수락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한 게 틀림없어. 네. 내 눈치로. 자, 이제 식사가 대충 끝나고 이 양반의 속식입니다. 네. 끝나고 이제 YS가, 예. 차가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딱 첫마디로 나보고 박 의원이라 그래. 버릇이 돼가. 네. 박 의원이 이번에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공도 많이 세우는데 앞으로 어쩌지?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각하 뭐 자리 하나 주십시오. 뭐 어제 유 비서관한테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면 제일 편하겠는데 네. 이게 애들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각하 뭘 걱정을 하십니까? 다 이거 당과 각하를 위해서 제가 비례대표도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내 대답을 재촉하는 거야. 네. 정무장관 그 얘기 좀 꺼내라 이거지. 네. 그래 좀 한참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도 뭐 할 거냐 이거야. 뭐 할 거냐 이거야. 지금 뭐 국회도 못 들어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상임 공무만 갖고 그래 뭘 할 거냐 이거지.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뭘 걱정하십니까? 배낭여행 가고 책 읽고 민심 탐방해서 수시로 가깝게 민심 동향 보고하고 그게 제 할 일 아닙니까? 이러니까 뭐 배낭여행을 지금도 내 귀에 양짱짱해. 뭐 배낭여행을 배낭여행 하면 민심 이게 전국 방방곡곡 탐방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입맛을 짝짝 다시더라고. 네. 이게 차를 마시고 나도 차 한잔 마시. 그 장면을 벗어난다고 하는 게 서로 괴로운 거예요. 네.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함부로 야, 내 정무장관 발령 낼 테니까 수락해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그래 내가 본심을 털어놨어. 각하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 이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긴장하다가 뭐 얘기가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듣는 자세를 취해. 와이스 원래 말수가 적으니까. 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는 내년 전당대회에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확 펴지더라고. 그렇지. 제가 그 전당대회 경선에 나가는 거 오늘 제가 해 주시고 경선 룰을 민심에 바탕한 경선 룰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원들이 모여 14,500명이 모이는데 이게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들이 써낸 명단 그거 갖고 하니까 이게 민심하고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헌을 총재 입장에서 개정해 주십시오. 이랬다. 좋다. 해라. 그렇게 해야지. 근데 그 표정이 말이지. 뭐 다른 사람 뭐 7용 8용한테도 만나가지고 너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나에 대한 것은 그게 전혀 경우가 다르다고. 그게. 고생했지. 그리고 뭐 또 하나 우스갯소리지만은 김홍조 홍옹하고 우리 부모하고는 세교가 있는 집안이야. 네. 세교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찌 됐냐면 그 이듬해 YS가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네. 당헌 개정은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경북을 비롯한 김윤환 세력이 네. 부산놈 김영삼이 박찬종이가 경북을 타도하려고 한다. 막 마타투어를 뿌려가지고 막 그래갖고 그 폐쇄된 공간에 13,500명 요리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군요. 예.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드라마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정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